엄마, 대체 무슨 생각이야? 아니, 손주 돌잔치를 할머니가 안 오면 어쩌자는 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근데 그날은 뭐? 가수 콘서트? 그게 손주보다 중요해? 그딴 가수가 손주보다 중요하냐고. 그게 아니라 그 무대 마지막일지도 몰라서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아들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살의 심영이라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요. 딱히 특별할 것도 없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삶을 살아온 것도 아니고요. 어릴 땐 꿈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시댁이며 친정 이런저런 걱정들에 정신이 팔려 살다 보니 언제부턴가 나라는 사람은 조금씩 희미해져 갔네요. 사람들은 제게 늘 말했죠. 당신 참 살림을 야무지게 해. 아이들 참 잘 키웠다. 그 모든 말들이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줄로만 알고 고개 끄덕이며 살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거울을 보다 멍하니 서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깊어진 눈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너무나도 낯선 표정. 이 사람이 나였나?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나를 놓아버렸는지를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도록 나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만 살아왔는지를요. 그래서인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지금 조금 낯설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오래간만이라서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은 고집스러웠던 저의 두근거렸던 작은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예전부터 뭐 하나에 이렇게 빠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지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도 60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그 사람을 본 거예요. 반짝이는 무대 위에서 눈부신 미소로 노래를 부르던 그 사람. 처음엔 그저 멋있다, 노래 잘한다 싶었는데 어느새 제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더군요. 하루에 한 번은 꼭 그 사람 노래를 들어야 마음이 편하고 팬카페 활동을 하느라 밤을 새우기도 하고 지방 콘서트가 있으면 새벽부터 버스를 타고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응원봉이며 사진이며 굿즈며 그렇게 하나둘 사 모으다 보니 돈도 꽤 많이 나갔지요. 제법 큰 돈을 기부한 적도 있고요. 아들은 처음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엄마도 팬심 있네 하며 장난처럼 말했지요. 그런데 그게 점점 심해지니까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며느리는 아예 노골적으로 불편한 내색을 했고요. 손주 돌잔치보다 콘서트를 택했을 땐 정말 큰 싸움이 나고 말았죠. 사실 돌잔치 날짜가 처음 정해졌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은 나 콘서트가 있어서 그런데 날짜를 좀 조정할 순 없을까? 아들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짧게 말했어요. 엄마, 애 돌잔치를 무슨 팬 행사처럼 바꾸자는 거야? 다들 그날에 맞춰서 일정 정했어. 바꾸기 힘들어. 그 한마디에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만 삼켰죠. 그렇지, 내가 이기적인 거지 하고 아들이 말을 덧붙였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래, 중요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너는 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기다리는지엔 관심 한 번 없었니? 나 너희들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 내 거 하나 없이 살았어. 그 가수 보는 게 내 하루의 빛이 된 지 얼마나 됐는데 왜 너는 그걸 끝까지 몰라주니? 아들은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놀람과 무언가 깨닫는 듯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다시 돌아섰죠. 그래도 가족보다 우선되는 건 없잖아, 엄마. 그게 항상 너희 가족이었지. 나는 항상 맨 끝이었고, 손주 돌잔치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날짜가 겹쳤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 이미 제 마음은 반쯤 정해져 있었죠. 그 사람의 전국 투어 마지막 공연 단 하루뿐인 무대였거든요. 몇 달 전부터 기다려온 자리였고, 팬들 사이에선 은퇴설까지 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아들에게 말도 없이 콘서트장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어느 체육관 수천 명의 관객 속에 앉아있던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자꾸 저려왔지만 무대가 시작되자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빛났고 저는 그 속에서 오래 잊고 지냈던 나를 찾았죠.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들이 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말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조용히 천천히 터졌죠. 엄마 대체 무슨 생각이야? 아니, 손주 돌잔치를 할머니가 안 오면 어쩌자는 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근데 그날은 뭐? 가수 콘서트? 그게 손주보다 중요해? 그딴 가수가 손주보다 중요하냐고. 그게 아니라 그 무대 마지막일지도 몰라서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아들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며느리는 거실 구석에서 말을 아끼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손주는 작은 손뼉을 치며 아무것도 모른 채 기어다니고 있었고요. 손주 얼굴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었죠. 하지만 그날 밤 방 안에서 혼자 콘서트 영상을 다시 틀어놓고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늘 미안해야만 할까? 왜 나의 기쁨은 늘 양보해야만 했을까? 그 사람의 마지막 곡이 흐를 때 저도 모르게 따라 불렀던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나는 살아왔던 걸까? 그래요. 어쩌면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 자신을 선택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저와 눈도 잘 안 마주쳤고 아들과도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손주를 보러 가도 예전 같지 않더군요. 저는 그게 가장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나 자신을 위해 처음으로 선택한 일이기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 젊었던 시절의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라디오를 듣던 20살의 봄날, 누군가의 사랑을 기다리며 마음 졸이던 30 즈음, 그리고 이제는 세월을 지나온 제 인생의 배경음악이 되어주는 그 사람. 얼마 전 콘서트장에서 우연히 비슷한 또래 팬을 만났어요. 그녀도 가족과의 갈등을 겪었다고 하더군요. 우리 너무 오래 참고 살았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 생각해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나만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용기가 됐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또 생겨버렸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아들 내외가 손주를 데리고 우리 집에 놀러 오는 날이었습니다.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간단한 간식이며 과일까지 정성스레 준비했죠. 손주는 들어오자마자 뛰어다니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는 그 아이를 안아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이 많이 컸네. 할미 기억나?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거실 벽 쪽을 물끄러미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이 사진들 다 그 가수분이네요? 응, 팬카페에서 받은 것도 있고 콘서트 때 찍은 것도 있어. 멋지지 않니?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아들의 표정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거실 벽, 진열장, TV, 옆, 온통 그 사람 사진이며 응원 문구 액자의 사인이며 콘서트 포스터가 걸려 있었으니까요. 엄마, 근데 가족 사진은 하나도 없네. 손주 사진도 없고 우리 사진도. 전엔 현관에라도 있었는데. 아, 그거 앨범에 잘 모셔놨어. 벽에 걸 자리가 없어서. 자리가 없어서요? 아들의 말투가 점점 굳어졌고 며느리는 조용히 아이 손을 잡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침묵이 갑자기 방안을 싸늘하게 만들었죠. 엄마, 진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팬 활동하는 거 이해하려고 했어. 근데 집이 이 정도면 너무 몰입하신 거 아니야? 너무 몰입이라니. 난 이게 좋아서 하는 거야. 왜? 내가 좋아하는 것조차 이렇게 죄가 되는 일이니? 그게 아니라 이 집은 우리한텐 엄마의 공간이자 가족의 공간이기도 해. 그런데 우리가 온통 지워진 것 같잖아. 아들의 그 말이 마치 내가 틀렸다고 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미안하다고 치워놓겠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집, 내 집이잖아. 내가 늙어가며 매일 밥 짓고 청소하면서 살아가는 공간이야. 그럼 여기서만큼은 내가 좋아하는 걸 보며 살아도 되지 않니? 아들은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콘서트 포스터를 가리켰어요. 저 사람 노래 들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나로서. 그래서 저 사진들 나한텐 다 위로야. 한참을 조용히 듣고 있던 며느리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좋아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애가 놀러 와서도 저 사진만 보면 좀... 그럼 그때마다 사진 가릴까? 내 아이에게 내가 좋아하는 걸 숨겨야 해? 나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는 책을 좋아했어. 아빠는 축구를 좋아했어. 이런 얘기처럼 할머니는 어떤 가수를 참 좋아했대 하고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했지만 언쟁이 더 이어지진 않았어요. 그렇게 넘어가나 생각을 하던 중이었는데. 됐어, 엄마. 물 좀 마실게. 아들은 부엌으로 향했고 저는 거실에서 손주랑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뒷베란다 쪽에서 뭔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곧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죠. 엄마, 이게 뭐야?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서둘러 달려가 보니 아들이 베란다 창고 안쪽을 열어 젖히고 있었어요. 거기엔
작은 박스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그 안엔 전부 같은 사람의 CD가 수십 장, 아니, 어림잡아도 100장은 훌쩍 넘었을 거예요. 엄마, 이거 전부 같은 앨범이잖아. 이걸 다 산 거야?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가수 1위 만들려고 팬들이 단체로 사기도 해. 나도 참여한 거야. 그냥 나 혼자만의 응원 방식이기도 했고.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손으로 CD 몇 장을 꺼내 들고는 황당하다는 듯 말했죠. 이게 도대체 얼마야? 몇십만 원? 100만 원도 훨씬 넘겠네. 엄마, 제정신이야? 제정신이지.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위해서 쓴 건데 뭐가 문제야? 이건 응원이 아니라 집착이야. 엄마, 이제 좀 그만해. 팬 활동도 적당히 해야지. 이건 병적으로 보인다니까. 그 말에 안쪽에서 며느리의 조용한 한숨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까지 보여졌구나 싶기도 했지만 저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어요. 너희가 내 인생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 나 이거 사느라 빚진 것도 아니고 누구 돈 훔친 것도 아니야. 내 용돈 아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위해 한 일이야. 너는 왜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니? 엄마, 정말 이해가 안 돼. 이럴 돈 있으면 손주 교육보험 하나 더 들 수 있고, 이번에 어린이집 가방 사는 것도 좀 도와줄 수 있고, 가족한테 쓰는 게 훨씬 낫잖아.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말 너무 익숙했거든요. 가족한테 쓰는 게 맞다. 자기한테 쓰는 건 낭비다. 늘 그래왔죠.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한 지출은 떳떳했던 적이 없었어요. 나는 지금 나한테 쓰고 싶어. 늦었지만 나 자신한테 처음으로. 왜 그게 죄가 되니? 엄마, 이건 그냥 취미가 아니잖아. 무슨 신앙처럼 빠져 있잖아. 그 순간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저희도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존중해요. 근데 이게 아이한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사실 좀 걱정돼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그 웃음은 허탈함에서 비롯된 거였죠. 그래, 너희는 걱정할 수도 있지. 근데 나는 이게 나를 살게 해. 밤에 그 사람 노래 들으면서 마음 붙들고, 새벽에 팬들 글 읽으며 안도하고, 콘서트 한 번 보러 가면서 일주일을 견뎌.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살고 있어, 지금. 아들은 여전히 단단하게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먼저야, 엄마. 우린 엄마한테 기대고 싶은 순간이 많아. 그런데 지금 엄마는 우리보다 그 가수를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 그 말은 정말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너희한테 기대게 해줬어.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비록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진 않아도 그 사람의 노래는 늘 나를 안아줬거든. 정적이 흘렀습니다. 손주는 거실 구석에서 블록을 쌓고 있었고 저는 그 조용한 틈에 다시 말했어요. 강의 교육보험은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내 노후를 내 마음을 위해 써야겠어. 미안하지만 이젠 나도 나를 좀 챙길게.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도 조용히 손주를 데리고 옷을 입히기 시작했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을 때 거실엔 정적만이 남았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손주가 앉아있던 자리에 놓인 작은 블록 하나를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 조그만 장난감에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아직 맴도는 것만 같았습니다. 강이 오늘따라 유난히 잘 웃더라. 괜히 눈가가 시큰해졌어요. 그렇게 말싸움을 하면서도 나는 속으로 손주 얼굴만 떠올리고 있었거든요. 혹시 내가 상처 준 건 아닐까? 저 아이 마음속에 할머니는 가수만 좋아해라는 말이 남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물었어요. 내가 너무했던 걸까? 저는 부엌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아들이 마시다 놓고 간 유리컵이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물 한 잔, 그 흔적이 왜 그렇게 허전하게 느껴지던지 나는 그걸 조심스럽게 씻어두며 혼잣말을 했어요. 너네가 이해 못해도 난 나를 이해해야 해. 거실로 돌아와 조명을 끄고 작은 스탠드만 켜둔 채 소파에 앉았어요. 조용한 밤, 오직 그 사람의 노래만이 나를 감싸 안고 있었죠. 살다가 한 번쯤은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었어. 노랫말이 귓가를 스쳤을 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가족에게 외면받았다는 외로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나조차도 나를 오랫동안 이해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 때문이었어요. 저는 오늘 아주 오랜 시간 싸우고 있던 존재와 맞섰던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문이 닫히던 소리, 손주의 조그만 운동화 발소리, 며느리가 소리 없이 끌던 가방 바퀴 소리, 그 모든 것이 마치 영화처럼 내 귓가에 다시 맴돌고 있었어요. 아들은 그날 이후 전화를 하지 않았고 나도 연락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내 말 한번 똑바로 해놓고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 시큰거렸죠. 내가 너무했나? 그 어린 손주한테까지 내 고집을 보이듯 한 건 아닐까? 조용한 오후,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고 그 빛 위로 작은 먼지들이 떠다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켰지만 아무 채널도 오래 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마음이 어딘가에 놓고 온 것처럼 허전했거든요. 잠깐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였어요. 그 안에 있던 작은 케이크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그날 손주 오면 먹이려고 사놨던 조각 케이크였어요. 작은 포크까지 붙어 있는 걸 보니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는지 새삼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좋아하던 딸기 맛, 그 작은 케이크를 꺼내 들고 식탁 앞에 앉았어요. 한 입 떠먹었는데 왜 그리도 목이 메이던지요. 달달한 맛이 입안에 퍼지는 것도 잠깐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어요. 강이야, 강아지 웃음소리 들으려고 할머니가 얼마나 청소하고 꾸몄는데 혼잣말이 새어나왔고 그제야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어요. 나는 정말 그저 나만 생각했던 걸까? 나의 외로움을 아이에게까지 침처럼 들게 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오랜만에 거실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콘서트 포스터, 사인이 담긴 액자들, 응원 문구. 그 모두가 여전히 내게 위로였지만 그 아래 작고 소박한 가족 사진 하나쯤은 있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앨범을 꺼냈습니다. 현관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 손주 100일 사진, 아들과 며느리가 처음 함께 찍은 사진, 그걸 하나하나 닦아내고
작은 액자에 담아 거실 한쪽 벽에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무대 위 그 사람의 포스터 옆 그렇게 가족의 얼굴도 다시 내 공간에 들어왔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놓일 수 있는 자리. 그래도 마음은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굳은 얼굴, 며느리의 말없는 눈빛,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던 손주의 작은 얼굴. 그 장면들이 자꾸만 떠올랐죠. 밤이면 더 또렷해졌어요. 조명 하나만 켠 거실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다가 자책하곤 했습니다. 내가 너무 밀어붙였나? 아니야. 내 감정도 존중받아야 해.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자꾸만 되뇌이는 말들 속에서 저는 또다시 스스로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내가 먼저 문자를 보내야겠다고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짧은 문장을 몇 번이고 고쳐 쓰다 지우기를 반복했죠. 강이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아직 냉장고에 있어. 다음 주에 잠깐 들르지 않을래? 그렇게 손가락을 때려는 찰나 아들에게서 먼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잠깐 통화 가능해? 순간 손에 힘이 풀려버렸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무언가 덜컥 겁이 났죠. 혹시 또 싸우게 되진 않을까? 또 내 마음이 오해받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대로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눌렀죠. 엄마, 익숙한 그 목소리. 하지만 오늘따라 조금 다르게 들렸어요. 차갑지 않았고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그래, 아들아.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엄마랑 이야기 좀 하고 싶었어. 잠깐 정적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아들이 말을 고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그날 내가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줄 몰랐거든. 내가 너무 쉽게, 너무 엄마 마음을 몰라주고 말했던 것 같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껏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바라고 있던 말이었거든요. 사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 엄마가 날 보던 그 눈빛. 그게 자꾸 떠올라서 마음이 이상했어. 저는 가만히 숨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오히려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속 어딘가가 너무 아려서. 엄마가 그 가수 좋아하는 마음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는 거. 그게 엄마한테 하루의 위로고 살아가는 힘이라는 거. 이제 좀 알 것 같더라고.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지 않게 입술을 꼭 깨물었어요. 그래서 다음 콘서트 엄마랑 같이 가면 어떨까 싶어서 내가 표 예매했어. 서울 공연인데 자리도 괜찮아. 혹시 엄마 같이 갈래?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말없이 흐르던 눈물에 손등이 젖어들었고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노래도 필요 없었어요. 그저 내 아이가 내 마음을 알아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게 녹아내렸어요. 아들아, 그게 정말이니? 처음엔 그냥 미안해서였는데 지금은 그냥 같이 가보고 싶더라. 엄마가 웃는 모습, 무대 보면서 신나게 박수치는 엄마 얼굴. 그런 거 내가 직접 보고 싶어.
나도 엄마를 그렇게 행복하게 못 해줬던 것 같은데. 너무 미안해, 엄마. 저는 손에 휴대폰을 꼭 쥔 채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죠. 눈물 섞인 웃음이었어요. 아들아, 그날 분명 내가 너무 고집 부렸지. 근데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 다시 다가와줘서 같이 가면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 다행이다. 근데 콘서트장에선 응원봉도 들어야 돼? 나는 그 말에 웃음이 터졌어요. 아직도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채로. 그럼 반짝이는 거 하나 챙겨줄게. 하트 모양도 있고 별 모양도 있어. 벌써 창피하다. 걱정 마. 엄마 옆에 있으면 누구보다 멋져 보일 거야. 그렇게 통화는 끝났습니다. 나는 한참을 휴대폰을 들고 소파에 앉아 있었죠. 울컥했던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고 대신 따뜻한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차오르고 있었어요. 내 아들이 나를 이해해 보려고 다가와줬다는 사실이 자꾸만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 아이를 키우며 밥 먹이고 감기 땐 밤새 이마 짚어가며 잠을 설쳤고 첫 취직 때 축하해주고 결혼식 때 내 손 놓고 걸어가는 뒷모습에 울었었죠. 그렇게 평생을 엄마로 살아왔는데 언젠가부터 엄마라는 이름 안에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런 아들이 처음으로 내 안의 여자를, 사람을, 그냥 나를 봐줬어요. 그날 통화 내내 나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드디어 그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분주했어요. 거울 앞에 앉아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고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기를 반복했죠. 아이고, 나이 들어서 이게 무슨 짓이람.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입꼬리는 자꾸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콘서트에 간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날은 내게 특별한 날이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오래전 콘서트 때 둘렀던 분홍색 스카프를 꺼냈습니다. 조금 촌스러울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이 첫 무대에서 팬분들 사랑해요 라고 인사하던 날 내가 두르고 있었던 스카프였거든요. 스카프를 조심스럽게 목에 두르고 응원봉을 가방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집을 나서는 순간 현관 앞에 아들이 서 있었어요. 검은 후드티에 모자,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엄마, 나왔어요. 준비 다 됐어요? 저는 순간 울컥했어요. 그저 평범하게 나를 불러준 것뿐인데 그 한마디에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그래, 다 됐다. 우리 출발할까? 그 쇼핑백 안엔 뭐가 들었니? 아들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가방을 내밀었어요. 나도 하나 샀어요. LED 반짝이는 거 응원봉. 나는 그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오늘따라 참 예뻐 보였어요. 엄마, 타요. 저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조심스레 조수석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 뒤에서 들려온 작은 목소리에 나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뒷자리에 내 손주 강이가 응원봉을 흔들며 씩 웃고 있었고 그 옆엔 며느리가 다소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너희도? 저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 표정이 우스웠는지 아들이 웃으며 말했죠. 같이 가기로 했어요. 강희가 할머니랑 같이 가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는 얼떨떨한 채로 조수석에 앉았어요. 심장이 묘하게 떨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풍경이었거든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실은 이번에 많이 생각했어요. 왜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왜 그 시간들이 그렇게 소중하신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래, 이해해줘서 고마워 정도로 넘겼을 텐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꽉 차올랐어요. 고맙다 와줘서 진심으로. 며느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강희는 뒤에서 응원봉을 흔들며 외쳤어요. 할머니, 우리 신나는 거 보러 가는 거지? 저는 웃음이 터졌어요. 그럼 강희도 반짝이 불빛 들고 응원해야지. 차 안은 어느새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엔 어색했던 분위기가 오늘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어요. 공연장에 도착했을 때 강희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람 구경에 정신이 없었고 며느리는 자리마다 붙어있는 응원 구호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무대가 시작되기 전 조명이 꺼지고 웅장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본능처럼 응원봉을 들었어요. 그리고 옆을 보니 아들도 저를 따라 천천히 불을 켰죠. 푸른빛, 붉은빛, 노란빛, 그 수많은 조명 속에서 그 사람이 등장했어요. 반짝이는 수트를 입고 무대 한가운데 서서 첫 곡을 시작하는 순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옆에 앉은 아들도 내 눈치를 슬쩍 보더니 조용히 내 손등을 한번 두드려 줬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짧은 터치 하나가 내 마음을 한없이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래가 흐르는 내내 저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때론 두 손을 모아 조용히 가사를 따라 부르기도 했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콘서트장을 가득 메우는 동안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내 인생의 어느 봄날보다 찬란하다고. 그리고 그 빛나는 순간을 내 아들과 내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내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걸요.